안녕하세요.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신노무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성공 사례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성공 사례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제 듣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례와 어떻게 유사한 점이 있는지 또는 다른 점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아니고를 보통 케이스를 통해서 좀 습득하시는 게 가장 좀 직관적이고요.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, 사실.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서 이 사례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례는 직장 내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의 이제 폭행 또는 일방적 폭행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문제예요. 사실은 뭐 누군가가 이렇게 때려서 상처나거나 아니면 정신적 질환이 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산재가 승인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거는 같아요. 원칙적으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사례 소개시켜 주시죠. 주요 내용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화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요.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보다 선배죠. 먼저 입사한 근로자와 다툼들이 좀 있었고요. 그러니까 그 선배 근로자는 이분을 이제 탐탁치 않게 여겼고,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좀 방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선배 근로자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요한 거는 이제 그 선배 근로자가 때리는 게 더 많았었는데 이걸 이제 막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이제 유형력이 행사가 돼서 쌍방 폭행까지 이제 혐의 때문에 이제 조사도 받고 병원을 다니시게 됐었던 사건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고요.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그 자체로 산재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이고, 이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원칙적인 법리사항만 말씀드릴게요. 사실은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. 웬만하면 산재 승인해주지 말자라가 이제 기조인데, 대법원 법리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인과관계에서 유발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발생해져 있는 폭행, 특히 뭐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 상대에서 도발 행위를 해서 또 맞으면 안 돼요. 쌍방 폭행보다는 사실 일방 폭행에 대해서 좀 산재로 인정해줄 여지는 좀 크게 열어두고 있다, 이 정도인데, 이것도 업무에서 그 내재되어 있는 관계여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떤 상하 직급에서 관리를 해야 됐다거나 아니면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전혀 관리를 안 했거나 그대로 방치했거나 해서 유발되는 문제이지, 일반적인 뭐 감정, 뭐 예를 들어 뭐 담배가 안 갖고 다 싸웠다, 뭐 이런 거 자체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이제 기조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미묘한 거예요. 어디까지가 업무 관련한 내재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폭발한 이 문제인가, 이런 문제죠. 이 사안도 한번 관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죠. 물론 이제 사용자가 폭행한 거는 완전 다른 문제인데요. 노동청에 가야 되고, 이제 같은 근로자들끼리 발생하는 부분은 좀 사적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단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, 이 사건 역시도 어쨌든 쌍방 폭행으로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용들 중에서 뭔가 우리에게 유리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쭉 살펴봤을 때 가장 유효했던 것은, 어쨌든 이분은 후배 근로자고 이 선배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었던 건데, 이 고충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몇 차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선배 근로자가 내가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트집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, 직접적으로 너는 왜 이런 업무를 하지 않니? 이런 거를 이제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급자에 얘기해서 나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거쳐서 와라. 어쨌든 업무 지휘는 조장님이 나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조장한테 가고 조장이 나에게 지시를 하는 건 맞지만,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뭔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선배 근로자는 이제 그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.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것을 조장한테 이야기를 하고, 그래서 이 근로자는 가해자가 얘기하자고 했을 땐 자꾸 자리를 피했어요.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우려 때문에. 근데 이제 우발적인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을 했지만 이전에 있는 상황들을 쭉 찾아봤을 때는 이 근로자가 충분히 고충을 토로를 했고, 그
그러한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. 회사 내 위로 보고가 되지도 않았었고, 이제 공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걸 명시를 했어요. 보충이 접수됐을 때 이것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. 그러니까 이 싸움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으로서 하나로 든 거죠. 만약 보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분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싸움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일반 폭행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산업재 인정에 큰 위면 부분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원이시다 보니까는 감정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판정을 했을 때도 위원들이 좀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본 것 같더라고요.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담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반 상담원들보다 좀 업무가 좀 많았고 이 업무도 하고 이쪽에서 요청하면 저 업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분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주장한 것들을 꼼꼼하게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는 어떤 게 힘들었습니까?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물어보셔가지고 직종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공단 내에서도 이제 감정 노동이나 고객에게 클레임을 받은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무래도 우울장애로 좀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상병명도 나쁘진 않아요. 사실 이제 우울장애에서 산재 승인받는 게 아주 용이하다? 보긴 조금 어려워요, 사실은. 뭐 보통은 이제 적응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좀 무게감이 있는 사건인데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쌍방폭행 요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어졌습니다. 좋은 사례죠. 이런 사례가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유발 행위까지 있었다고 보지는 이제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. 이제 폭행이나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떤 적극적인 유발 행위 뭐 거의 뭐 같이 욕설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은 내가 정당하다 그래도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하고 이게 많이 깔립니다. 그런 점을 좀 아시고 물론 뭐 그 무리한 사고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관련해서 내가 유사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신 것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고 사례를 적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내용도 정리를 굉장히 입증도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. 오늘 김노무사TV는 산재, 그 중에서도 노동력반 폭행 관련한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또는 그 댓글도 방법이 있죠. 저희가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저희가 막 정말 막 긴 전국민 상담 이런 채널이 아니라 늘 요지를 말씀드리지만 필요하고 긴급한 일에 긴급한 지식을 드린다예요. 이거 뭐 다 해결해 주세요. 그럴 수도 없어요. 저희가 이건 말씀드리고요.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는 노무법인 시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거기로 메시지 주시면은 저희가 볼 수 있죠. 사실 카톡이 기록에 남으니까 조금 더 편해합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좋아요,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치시죠. 감사합니다.